9대1로 할지 100%로 할지 좀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 저는 뭐 9대1 또는 10대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배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반 관상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단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비정상적으로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윤핵관, 소윤핵관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축구 한참 하다가 그냥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지금 아마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지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한 것 같은데 전당대회 얘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좀 먼저 보셨는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심으로 가는 전당대회, 경선 개입은 불법입니다. 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중 이 당원 투표 비중이죠. 이걸 이제 현행 70%에서 100%로 올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이 사석에서 있던 발언이지만 이 최근 비대위와 당권 주자들 사이로 이 당원 투표 100%의 얘기가 나오던 배경이다라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어차피 이 다음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보도를 전해드리는 건데 네. 이 총선의 승패가 결국 이 정부의 실적, 즉 이 중간 평가격으로 이제 해석되는 만큼 네. 이 윤 대통령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피력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해당 보도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 여부의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보고 좀 차치하고더라도 네. 이 내부 분위기는 당신 100%를 향해 좀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 사실상 민심 여론조사를 배제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서도 이 당내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시사해주는 입장 변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든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전 팩트일 때 당원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책임 당원 수가 79만 명에 이릅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그 투표권은 당원에게 오롯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보신 것처럼 그때는 잘 몰랐지만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정정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죠. 네. 이 노골적으로 비윤계 주자를 이 배제시키려는 의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는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비대위를 비롯한 주류는 이 윤심에 따라 이 개정 단계를 이제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내 의석 당내 의석 73%를 차지하고 있는 이 초재선 의원들도 네. 이 당신 100%의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 속도가 좀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감지하고 가장 좀 떨떠름할 사람이 다름 아닌 산반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유 의원의 얘기 듣고 오시죠. 뭐 9대1 이야기도 나오고요. 10대 빵 이야기도 나오고. 뭐 9대1은 조금 뭐랄까요?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 뭐 화끈하게 10대 빵으로 뭐 하든지 그거는 그분들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저 하나 죽이겠다고 룰을 7대3 하던 거를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뭐 사실 저를 겨냥한 건데 제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총선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표를 호소하는 거고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총선 필패다.
이 자신을 겨냥해서 거의 20년 동안 지켜올 전당 룰을 변경할 정도라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또 대선을 나간 사람은 당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말이 되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SNS에는요.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사석에서 있었던 이 당신 100% 관련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네. 이건 곧 경선 개입이자 심각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심이 두렵지 않냐. 이 친윤계를 넘어서 윤 대통령까지 직격 비판했습니다. 지금 소개드리고 있지만 이 갑론을박이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사석에서 있던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이 경선 개입 또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한 분의 당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석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석에서 한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예.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를 마치 당무에 개입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저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윤 대통령의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우택 의원이 윤 대통령도 한 명의 당원이기에 자신의 생각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좀 두둔하는 모습이었죠. 또 이제 조은 의원 역시도 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를 하기에는 좀 너무 멀리 간 것 아니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런 표현 통해서 견제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당무 개입 논란으로 약간 번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당무 개입이다. 또 한쪽에서는 사석에서 한 발언이다. 당무 개입이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일리가 있는데 네. 당연히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당원도 당원 나름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진 당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한마디 그게 이제 사석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게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심의 뜻이 뭐구나. 네. 이런 걸 다 당원들이 간파할 거고 또 의원들도 다 간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자체가 뭐 헌법이나 법률 위반, 당무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인 어떤 유법적인 측면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음 총선이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다음 총선 전까지는 지금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정책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본인이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서 네. 자기 공약도 이행을 하고 하고 싶은 정책방을 끌고 가겠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대표랄지 총선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도 되지만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단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다수당으로서 과연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가진 총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약간 애매한 이런 입장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강력 반발하고 있다라고 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강재묵 기자, 예. 유승민 전 의원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또 이제 안철수 의원 반응은 좀 안 살펴볼 수 없겠죠. 안 의원 역시도 이 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 민심에 해당하는 30%를 없애면 어떻게 당원이 아닌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자신이라며 네. 민심과 윤심 모두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네. 또 이어서 좀 살펴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네. 오.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는 건 자기 모순이다. 또 네. 항상 매번 글을 왔듯이 좀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좀 담았는데 네. 이 최근에 1년의 과정을 두고 그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 빼고는 다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담았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최근 집필 중으로 알려졌죠. 그들이 맹신하는 이 당원 투표의 허점, 뭐 이런 책 내용 일부도 함께 공개했는데 네. 이 전 대표야말로 이 당심에서는 뒤졌지만 이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발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었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친윤계에서도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네. 발언을 한 건데 그도 그럴 게 윤상현 의원도 차기 당권 주자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김기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이 김장 연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김치다 이렇게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친윤계 민심이 김기현 의원으로 쏠리는 것을 약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윤상현 의원은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 중 당원 비율은 20%도 안 된다. 이 전당대회를 당원만의 축제로 한다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냐. 민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당신 100%가 좀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수아 기자, 그럼 처음부터 당신 100% 룰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민심을 반영하는 룰로 갔었던 거예요? 그 이게 전에? 처음에 도입이 된 게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때 2004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2013년서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9년 일찍 국민의힘에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직전에 한나라당이 좀 대선에서도 졌고요. 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맞으면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외연 확장을 해보자. 집토끼 말고 다른 토끼도 잡아보자 해서 네. 당원 50%를 방영했던 건데 이번에 만약에 당신 100%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조사는 18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고 좀 당만 우리끼리만의 정치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때문에 다시 민심을 반영을 했었었는데 다시 지금 어쨌거나 당신 100%로 지금 흐름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수아 기자, 현재 스코어 당심 1위가 누굽니까?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일단 보면은 공통적인 거는 여론조사 샘플을 국민 전체로 한다 하면은 네. 아직도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조사에서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 100%로 간다라고 네. 하면 조금 다른 게 MBS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13%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11%, 그 뒤로 유 전 의원이 그래도 오차 범위 내에서 3위로 따라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토마토의 분석은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 당신 100%로 가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18%로 선두를 뛰게 되는데요. 네. 보고 계십니다. 한동훈 장관도 16%, 그리고 보시면 저 끝에 유승민 전 의원이 8.7%로 이 원래 전체 샘플일 때는 37.5%를 기록하다가 네.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나경원 전 의원은 그래서인지 당신 100%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당신 100%를 얘기를 하는 게 이준석 트라우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트라우마도 있고 네. 유승민 전 대표를 상당히 경계한다라고 봐야죠. 지금 전략적으로도 이 방향이 맞는가가 좀 문제인데 네.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도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윤심 좀 제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네. 본인의 집권 운영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여야 되는데 유승민 대표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룰을 바꾼다? 굉장히 퇴행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어떤 또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아주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 당 운영과 당대표가 휘둘릴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당원들이 모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인 전광훈 목사라고 해서 많은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또 지금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네. 그런 게 과연 좀 열린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걸 아예 차단하고 더더군다나 유승민 전 대표를 겨냥했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자초하면서 룰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총선에서의 승리, 특히 수도권에서의 승리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만약에 당신 100%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